지난 수십 년간 우리 손에 들린 기기들은 끊임없이 작아지고 또 얇아졌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 바로 AI가 정반대의 흐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 보이지 않던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부터 시작해서요. AI가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핵심을 파고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산업 전체, 더 나아가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디지털 기기의 심장부에는요, 사실 우리가 평소엔 잘 생각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332억 3천만 달러, 이게 뭘까요? 바로 2035년이 되면 동박적층판이라는 부품 시장이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예요. 바로 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부품이 모든 전자제품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뜯어보면 흔히 보이는 그 녹색판 있죠. 그게 바로 PCB,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올라가서 서로 연결되는 길 같은 거죠. 그리고 이 PCB를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재료가 바로 동박적층판, CCL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산업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춧돌, 그런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모든 걸 작게 만들려고 혈안이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전부 다요. 그런데 이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이 새로운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트렌드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좀 돌이켜보죠. 2010년대는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시대였죠. 모든 기술이 소형화, 즉 작게 만드는데 집중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업계에선 보릿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좀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5년부터 AI 붐이 터지면서 서버가 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부활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의 목표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 스마트폰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작고 얇게 만들까가 숙제였다면 지금 AI 서버 시대에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두껍게 만들까가 핵심이 된 겁니다. 패러다임이 소형화에서 오로지 전력과 성능 중심으로 완벽하게 이동한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 보통 한 6층 정도의 두께가 0.3mm밖에 안 돼요. 정말 얇죠? 그런데 AI 서버 기판은요. 기본이 24층 이상이고 두께는 무려 10배가 넘는 3.5mm에 달합니다. 왜냐? 설계 목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에 구겨 넣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아니, 도대체 AI가 뭐길래 이렇게 크고 두꺼운 기판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기술적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요. 한마디로 AI 칩의 끝없는 식탐 때문입니다. AI 칩은 정말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거든요. 또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니까 입출력 핀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이 막대한 전력과 신호들을 서로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판이 물리적으로 더 커지고 두꺼워지고 층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조 공장에서 아주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업계 용어로 이걸 캐팔 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만들고 또 만들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장을 100% 풀가동해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의 양, 즉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 새로운 기판들은 그냥 층을 착착 쌓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판의 위쪽 절반을 만들고요. 아래쪽 절반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아주 정밀하게 딱 붙여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많은 층을 쌓으려면 이 전체 과정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니 시간과 자원은 몇 배로 들어가는데 생산량은 뚝 떨어지는 캐파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AI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캐파 로스라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뻔하죠. 네,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첨단 기판의 평균 가격이 2배 이상 뛸 수도 있다고 해요.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AI 서버 붐이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에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문장이 그 현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돈이 되는 AI 서버 부품 생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데 쓰이던 구형 부품들, 이걸 업계에서는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레거시 제품을 만들 공장이나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오히려 그래서 공급이 달리니까 이 구형 제품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마법이 더해집니다. 기판 공장처럼 거대한 설비가 필요한 산업은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일단 그걸 넘어서서 공장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늘어나는 매출이 거의 다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공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적자를 보다가도 경기가 살아나서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순식간에 플러스 11%, 흑자로 돌아서죠. 과거 사이클을 보면요. 이익률이 바닥일 때랑 천장일 때랑 평균 16%포인트나 차이가 났대요.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서요.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 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구리에서 시작되거든요. 모든 회로 기판의 기초가 되는 이 동박 적층판 시장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거의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죠. 압도적입니다. 이 말은 즉, 이 분야의 생산 기반이 아시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단순히 AI 서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지 통신 장비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장 부품, 의료기기까지 정말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이 이 기초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고 탄탄한 수요가 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더 작게가 아니라 AI의 괴물 같은 성능을 위해 더 크고 두껍게로 가고 있다는 거. 둘째, 이 거대화는 만들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를 낳지만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는 소수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셋째, 이 AI 붐이 재밌게도 첨단 부품뿐만 아니라 생산 여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구형 레거시 부품 시장까지 살려내는 예상 밖의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회복의 흐름이 레버리지 효과와 만나면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점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의 성명에 대한 욕심이 그 식욕이 정말 끝도 없이 커져만 간다면 과연 그것을 담아낼 우리 전자두뇌의 물리적인 크기와 복잡성에도 한계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젠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거대한 전자기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